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뒷다리를 잘 못 쓴다,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한다. 이럴 때는 병원을 바로 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스카이 동물메디컬센터 유명만 원장입니다. 오늘 진료실 밖 수의사들에서는 디스크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 신경계 질환 환자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두 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수원스카이에서 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임석봉 원장입니다. 네, 수원스카이에서 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하 원장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병원을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이죠. 바로 디스크 같은 신경계 질환이거든요. 증상이 다양하고 또 보이는 경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고민이 많은 질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디스크 질환 자체가 기저질환과 상관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하고, 이 통증이나 마비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정도가 좀 다양하죠. 보호자분들이 일반적인 관절 질환하고 좀 많이 혼동하시기도 하고, 또 이게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관절 질환에 준해서 쓰는 그런 진통제나 이런 약물들이 또 효과가 또 있다 보니까 보호자님들 좀 많이 헷갈려 하시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가 의심되면 진단 과정에서 당연히 MRI 촬영이 꼭 필요한 상황들이 되죠.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검사 방법들로는 척추 안쪽을 신경을 얼마나 눌렸는지, 또 어느 위치에 압박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MRI는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약물로 관리가 가능한지, 수술이 필요한지 이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디스크와 관련이 있는지 보호자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보행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가장 단순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걷는 게 좀 어색한다거나, 아니면 산책하는데 뒷다리가 좀 휘청휘청, 엉덩이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가벼운 증상에서 갑자기 또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게 좀 신경계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신경계 질환들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증상들은 다른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이런 관절 질환과 증상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좀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십자인대나 고관절 같이 무릎 쪽에 정형외과적 질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편측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파행이라 그러죠. 다리를 좀 들고 다니거나 못 딛는 증상이 주로 일으키는데, 척추 관련 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급성인 경우에 마비 증상, 들고 다니기보다는 좀 약간 이상하게 걷는다거나 힘이 풀리는 그런 형태로 증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그러면 보호자님이 영상 같은 거를 찍어서 갖고 오면 진단에 훨씬 더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게 병원에 오면 이제 환자들이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통증이나 이런 걸 좀 숨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낯선 곳에서의 자기의 좀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와 이제 수의사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보통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호자분들이 댁에서 환자 상태를 봤을 때 이게 마비인지 파행인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설 수 있는지, 기립이 됐는지, 이게 이제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움직일 때 혹시 뒷다리를 끌고 다닌다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디스크 질환으로 진단이 됐는데 왜 어떤 친구들은 금방 좋아지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하루 만에 못 걷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사실 그 차이는 디스크 질환이 어떤 형태로 발생을 했는지 그 병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시적으로 외상으로 인해서 척추 자체가 좀 이제 부종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또 이제 척추 압박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증상이 확 심해졌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똑같이 이제 척추에 손상이 생겼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면 이제 못 걷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척수 연화증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은 이제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이제 MRI 촬영을 하고 디스크로 진단이 나더라도 수술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디스크 물질이 터져 나와서 척수 주변에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는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 물질이 좀 단단하고 척수를 많이 누르고 있는 상황에는 증상이 심하기도 하고 회복도 더디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수술이 권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증상만 놓고는 가늠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MRI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신경계 질환에서는 MRI가 제일 중요하죠. 역시 모든 진료는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과 이제 진단의 과정, 또 보호자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이제 체크 사항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어떤 검사와 치료 단계를 거쳐서 디스크를 진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촬영을 하면서 이제 구호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좀 부끄럽습니다. 네. 진료실 밖 수의사들 이렇게 이제 구호를 만들어봤어요. 제가 진료실 밖 수의사들 하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료실 밖으로 나갈 겁니다. 이제. 네. 진료실 밖 수의사들 끼